1화는 약간 의아했지만 2화부터 본격 대유잼 파티를 달리던 드라마 홍천기. 일주일 기다림 끝에 3화를 시청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드라마가 분명 재미는 있는데 드라마 초반부는 좀 너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리뷰와 앞으로 기대해볼 지점을 짚어드리기에 앞서서 3화를 보며 들었던 불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초반이고 장르가 판타지에다가 시대적 배경이 조선을 모티브로 한 가상국가 단인이만큼 드라마의 세계관 설명 혹은 스토리 전개에 힘을 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가 시작하고 대략 10분간 저번 주 회차를 우려먹은 부분은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시작부터 좀 루즈해지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펼쳐졌던 하람의 마왕 변신 과정과 마왕 CG의 경우 특수효과 팀 분들이 고생하신 건 알겠으나 좀 성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어떤 능력이 더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초반에 마왕에 대해 많은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CG 자체의 완성도도 그리 높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마왕 장면 이후 드라마의 결말까지의 전개에 있어서도 눈길을 끌만한 사건이 부족했다는 점도 재밌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지점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홀수 회차가 이랬는데 짝수 회차마저 이러진 않겠죠. 우선 어젯밤 3화에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다양한 기대 포인트를 던진 만큼 불평은 이쯤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천기 3화 리뷰 시작하죠. 일단 이번 3화가 남긴 첫 번째 기대 포인트라고 한다면 다소 유치했던 드라마의 초반, 마왕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삼신의 도움으로 마왕에게서 벗어났던 홍천기는 삼신의 보호막을 뚫고 인왕산을 배회하다 마왕과 마주쳤습니다. 마왕이 홍천기의 눈을 노리려던 순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바로 인왕산을 지키는 신수이자 법궁을 수호하는 사방의 신 중 하나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 신 호령입니다. 잠시 역사학도로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면 극속에 등장하는 단이라는 국가의 모티브가 된 조선의 법궁 경복궁에는 왕을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며 애군과 귀신을 물리치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국무를 보거나 궁중 행사를 진행하는 경복궁 근정전에 위치한 사방의 신이 그것이죠. 특히 서쪽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았듯 서쪽을 수호하는 백호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서쪽에는 익히 아시듯 드라마 속 호령이 지킨다는 인왕산이 있죠. 실제 역사적으로도 예로부터 인왕산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던 산이며 무서운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로 인왕산 호랑이라는 관용구가 있다고 하니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작가님이 호령이라는 캐릭터를 마왕과 대적하는 캐릭터로 설정한 게 아닌가 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오면 우리가 봤듯 인왕산을 지키는 호랑이, 옛말로 상군, 호령은 드라마의 설정상 사방의 신 중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합니다. 마왕을 죽이려다가 삼신이 말리자 멈춘 걸 보면 그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충분히 예측이 되죠. 삼신할망이 호령에게 말하기를 홍천기와 하람을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령은 힘이 닿는 곳이 인왕산과 법궁까지다. 장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죠. 이에 삼신이 덧붙였습니다. 인간을 지켜야 산이 지켜지는 것이다. 공개된 사화 예고편을 통해 추측을 해보자면 홍천기가 화공을 뽑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간 호령의 보호구역 밖에서 살던 홍천기는 앞으로 호령의 보호를 받으며 궁에서 화공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다만 궁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람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기가 가장 강한 동짓날인데다가 사방의 신 모두의 수호를 받는 법궁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람 속 마왕이 눈을 뜬 것이기도 하지만 마왕의 눈을 뜨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2화에서 봤듯 마왕의 눈을 가져가 마왕의 기운이 남아있는 홍천기였습니다. 즉,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하람과 홍천기가 같이 있는 순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행히 법궁 안에서는 사방의 신의 수호 덕분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듯 하지만 아직 마왕의 능력치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에 홍천기와 하람의 핑크빛 궁중 CC 생활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수호신 호령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부분은 일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왕에서 쿨타임이 걸려 인간으로 돌아간 일월성 하람. 그가 사라지자 일월성 하람의 호위무사 무영은 어디론가 전보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장면이었죠. 일월성이 인왕산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저작거리 거지들부터 궁녀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월성, 즉 하람은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내몬 단 왕조를 극혐하는 중입니다.
칼과 선빵은 뒤에서 꽂아라 라는 싸움의 절대 원칙을 성주 앞에서 실현하려고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죠. 사화 예고편을 참고하면 홍천기가 화공시험을 보는 시간과 장소에서 거사가 예정되어 있는 듯하고, 홍천기가 화공시험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사를 멈추거나 그르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튼 확실한 건 일월성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혹은 일월성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작거리 거지부터 궁예 곳곳에 귀가 되는 궁녀까지 모두 일월성에 손이 닿는 곳이 아닐까 해요. 일월성 하람은 정말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 있다. 혹은 일월성의 단체 월성당이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아마 이 부분은 거사를 준비하는 듯한 일월성 하람의 스토리에서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어볼 스토리는 주양대군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주양대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무와 함께 마왕의 흔적을 찾아온 듯합니다. 주양대군은 둘째 콤플렉스를 떨치지 못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물이고, 마왕의 추종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국무가 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홍천기가 궁에 들어오고 하람과의 접점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아무리 호령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하람 몸속에 있는 마왕이 점점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하람의 정체가 국무와 주양대군에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극의 긴장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홍천기가 궁금한 하람, 궁에 들어와 하람과 엮이게 되는 홍천기, 이 둘 사이에서 하람 몸속의 마왕의 정체를 쫓는 주양대군과 오래전 자취를 감춘 마왕을 다시 봉인하고자 하는 성조. 정리하면 결국 이 드라마는 모든 인물이 궁에 모이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드라마의 본격적인 시작은 마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가 궁에 모이는 5화나 6화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드라마 홍천기 다소 유치하고 뭔가 부족한 듯 보이지만 나름 긴장감 있는 갈등 구도와 탄탄한 인물 관계를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개가 약간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재밌어질 요소가 보이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포인트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사화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2화 장황정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무영의 물음에 일월성 하람이 말했습니다. 지난밤 별을 보니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하더구나. 장황장 문이 동쪽으로 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 장면, 홍천기가 장황장 문을 열고 들어왔죠. 아직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드라마는 시작부터 해피엔딩을 예고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